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관한 기사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겠다. 현재도 지금 이제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추가로 주 예산으로 약 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000억 정도의 이제 암호화폐를 추가로 이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제 현재로서도 지금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10월 31일 날 CNBC에서 인터뷰가 났는데 현재는 지미 페트로니스 플로리다 주정부 이제 CFO라고 합니다. CFO가 정부 주의 파이낸스 담당자, 뭐 금융 담당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금융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제 주정부가 암호화폐에 갖고 있는 믿음을 기인해서 주정부 예산을 암호화폐에 할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가진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참 보수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주나 미시간주 뭐 이런 주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사가 났으면 오늘도 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면서 왜 올랐지 하면은 플로리다 주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한단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 예전에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되게 다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기사를 내비추면 오르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기사들이 또 너무 많고 또 당연시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페트로니스 CF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정부에서 주 연기금 투자 옵션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을 넣겠다. 그리고 그는 플로리다주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플로리다 주의 연기금에 비트코인 투자 옵션 고려를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주는 연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이렇게 지금 일부 예산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에 투자한 상태인데 이제 플로리다 주도 이제 같이 동참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 주는 왜 이렇게 개방적인가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이제 대선 후보였었는데 그 대선 후보 공천 받을 때 1위가 트럼프였고 2위가 론 디센티스 공화당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약간 공화당에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개방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다음 기사 이게 나와 있는데 이분입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는 비트코인으로 시민의 경제 독립을 이룰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그 뭔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건데 그 움직임이 뭐냐? 이제 미국에서 CBDC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달러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CBDC를 미국에서 시행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CBDC를 다른 이름으로 지금 변경해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연준에서 찍어내는 달러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CBDC라는 이름으로 찍어서 하게 된다면 좀 미국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추적을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것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얼마 쓰고 저 사람이 어디에 얼마 쓰고.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발표했던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의 그런 결제 시스템을 이제 패드 나우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나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시민의 경제 독립을 이룰 것,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 통제될 것 같으니까, 통제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공화당 대선 후보에 나왔었을 때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미국 금융 시스템 개혁을 내세웠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은행 시스템 자체에 불평등이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후보가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는 세금, 평등, 이민, 재정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비트코인이 적합하다.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언하면 진짜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독립 선언문이라고 이 사람이 표시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한다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는 결제의 강점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현재 이 사람이 이제 론 디센티스, 이제 이 사람이 플로리다 주지사거든요. 주에서 대빵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결제 수단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FED 패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CBDC에 대한 절대적 반대적 입장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 의장이잖아요. 이 의장을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잖아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암호화폐는 그 가상화폐가 사기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정치적 압박을 넣어도 이 사람이 계속 이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때문에라도 비트코인 ETF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당선이 되면 첫날에 제롬 파월을 바로 자를 것이다. 이 사람도 론 디센티스도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제롬 파월 때문에 안정적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안정적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왜 반대하느냐? CBDC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들이 일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추적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센티스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려서 2위인 사람이에요. 나름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이 공화당에서 되게 된다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되게 긍정적이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기사는 이제 다 이렇게 연관이 있었어요. 미국의 CBDC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것들은 플로리다 주에서 다수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플로리다 주에서 미국에 내에서 CBDC에 반대하는 첫 지역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CBDC 혹시 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줄임말이긴 한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해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인데 디지털로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달러인 거예요.
현물 지폐 같은 경우에는 찍어내게 되면 그 움직임이 저희가 추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준다 해서 정부에서 그걸 추적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디지털로 사용하고 블록체인의 움직임으로 만든다면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냐 지켜봤었을 때 아까 론 디센티스 이제 상원 그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안을 냈는데 우리는 CBDC를 사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수단이지 않냐. 그리고 중앙은행은 완전 무소불위의 힘을 얻을 것이다. 막강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거. 이거 내가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그래도 뭐 일부의 돈들은 뭐 어떤 사람한테 용돈을 준다든지 그리고 어머니 뭐 옷을 한번 사세요 이래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다 매길 수 있고 세금을 다 매길 수 있고 그래서 법원에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제 자기 밝혔고 그리고 텍사스주 상원의원 텍사스도 엄청 개방적이거든요. 텍사스주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엄청 개방적인데 텍사스주도 이제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주 또한 이제 정부의 감시다 CBDC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CBDC의 채택은 국민의 생명, 자유, 선택의 주권을 연방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막 반대하고 있으니까 CBDC 공식 발행 의사는 없다. 하지만 패드나우에서 블록체인만 잠깐 탑재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패드나우가 뭐냐? 미국에서 왜 계속 이 반대 운동을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패드나우라는 걸 했거든요. 패드나우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패드가 연준이고 나우가 지금이거든요. 지금이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즉시 결제 시스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페이 시스템 같은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건데 이거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CBDC 의사는 밝힌 적이 없어요. CBDC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CBDC랑 패드나우랑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BDC가 달러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건데 패드나우에 블록체인을 탑재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패드나우랑 어디랑 이제 연관해서 하느냐. 헤데라 해시 그래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헤데라 해시 그래프랑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실시간 결제 시스템. 헤데라 해시 그래프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런가 모르겠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헤데라 해시 그래프가 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볼게요.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헤데라 해시 그래프가 보시면 자, 이 헤데라 49위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헤데라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타한 블록체인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일명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업형 블록체인이다 라고 합니다. CEO가 이제 거의 2명이서 리몬 베어드라는 사람과 이제 한 명 더 이제 2명이서 같이 한 건데 한 명 더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리몬 베어드라는 사람이랑 그 한 명 더 이제 수학적 증명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데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까요? 헤데라 해시 그래프. 헤데라 해시 그래프는 이제 2명이서 만들었는데 한 명이
아, 맨스 하몬 맞아요. 맨스 하몬이랑 리몬 베어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 건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쓴다는 것들은 이게 모든 것들의 권한이 약간 중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컨트롤 가능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 패드 나우를 사용을 할 때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이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헤데르 해시그래프 처음에 나왔었을 때 약간 이더리움처럼 초기에 투자할 수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사람들만의 그런 ICO를 거쳐가지고 은연중에 가격을 다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엄청 좋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학자로서 상도 받고 수학의 뭐 노벨상이나 이런 것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CEO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CEO 버프를 받고 한국에서 딱 상이 됐는데 너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개미털기 엄청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데르 해시그래프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팬덤 자체가 형성이 아예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쓰기 되게 편리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헤데르 해시그래프는 각 기업에나 이렇게 아시아나 뭐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 진출해서 그 플랫폼으로 운영 중이고 있는데 뭐 해외에서 유명한 기업이라고 치면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스위스 국영통신회사, 스위스콤, 그리고 일본에서는 노무라 증권, 거의 다 이제 기업이잖아요. 나라랑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그래서 매거진 루이스, 백화점 브라질,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하는 로펌 DLA 파이퍼라고 하는 데 모릅니다. 이건 들어본 이런 데랑 이제 전문 협업을 해서 대형 투자자 위주로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업을 위한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사용한 이 블록체인 자체는 CBDC에 대한 의혹이 아니고 거의 확실시 되니까 플로리다 주지사가 반대를 했겠죠.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사 자체가 잘 안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들이 꼭 한두 개씩 꼭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 움직이는 기업에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이제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크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크게 가격에 반영을 되거나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돌파할 때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에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한다 해서 가격이 쫙 올라갔는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밝힌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결국에 뭐 비트코인 은행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또 비트코인을 또 투자를 하겠다. 빚을 내서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어젠가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크게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 수량의 한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뭐 거래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ETF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코인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적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또 하루에 웃고 하루 일희일비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만 해도 거의 뭐 1억 한참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항상 엄청 테마에 민감하고 미국의 흐름에 되게 민감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대선에서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밀리면
비트코인도 같이 밀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데. 있네요.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62% 지지를 얻고 트럼프가 33% 3포인트 29포인트를 앞서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한번 깊이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했는데 트럼프가 완전 박살났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박살났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바이낸스 연구소잖아요.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11월에도 런치풀이나 수익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11월에는 어떤 쪽으로 수익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런치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코인을 상장할 때 이제 바이낸스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할당해서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낸스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는 빼고 달러니까 다음이 이제 BNB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 BNB입니다. 우리가 바이낸스 연구소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BNB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3위임에도 불구하고 BNB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왠지 아세요? 업비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빗썸에는 있긴 있어요. 솔라나 이런 거 사람들 솔라나는 이제 업비트에서 살 수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BNB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방송 여기까지고 이제 주말은 이제 약간 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살짝 접어주시고 조금 이제 차트도 좀 그만 보고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생각으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주 단위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우리 한반도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잖아요. 뭐 5배 되는 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주 하나하나가 미국에서는 50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는 미합중국인데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을 주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가상화폐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또한 엄청나게 좋은 기사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연기금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들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팔지 않고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물량이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에 오히려 집중해야지 가격은 조금 그 다음에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승리하시고 좀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너무 가격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스.